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단원 챕터 1부터 해서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자, 키워드 같은 경우는 한 14개 정도 챕터 1, 1단원 챕터는 14개, 2단원 챕터 2 같은 경우는 14개, 한 14개 정도 되는데 14개를 가볍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키워드 한번 넣는 연습을 해야 돼요. 키워드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넣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넣어보면 이게 뭘 가지고 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넣는구나. 여러분 OX보다 훨씬 더 어렵고요. 이제 넣기가 난이도 높은 게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키워드를 넣을 수 있으면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 1단원은 뭘 배우냐면 일단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게 1단원의 내용입니다. 저희들 이게 1단원 요거 페이지 하나로 이제 보통이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1단원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우리 크게 한번 볼게요. 일단 한번 딱 보시면 이게 1단원의 전부 전체 내용입니다. 한번 가볍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일단 절대 왕정이 시작되는 거고 시민혁명,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굉장히 좀 세상이 복잡해졌죠. 그래서 입법국가가 됩니다. 그 작은 정부, 정책적 이원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윌슨은 우리 경영합리화운동의 과학적 관리론 영향받았고 그 다음에 진보주의 운동 영향받아서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정책 이원론.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시장 실패가 터집니다. 아이고 이고 죽겠네. 경제 대공황이 터지죠.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경영학에서는 인간관계론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 여기서는 통치 기능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장 실패를 극복해서 큰 정부, 행정국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다가 올시학, 1차, 2차 올시학, 정부 실패가 터지고 나서 다시 신행정국가, 작지만 강한 정부, 작은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뉴 가버넌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개념,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이게 우리 1단원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을 이제 한번 생각을 딱 염두에 두시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란 건 옛날엔 통치 개념에서 이제 뭐예요? 가버넌스 개념으로 바뀌었다까지도 알아두시고요. 이 내용을 1단원에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저희 어디 내용인지 아시죠? 이 내용은 저희 행복 노트의 필기 노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하고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부터 바로 한번 가요. 자, 행정은 좀 크게 띄울까요? 오케이. 자, 요 정도 하면 되겠죠? 행정은 빵빵빵의 생산, 공급, 분배를 통해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증대하고자 한다. 그리고 행정은 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행정은 공공 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를 통해 공공욕구를 충족한다.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뭘 제공한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 이제 여기 정답 나오거든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공공 서비스를 누가 다 제공했냐면 정부가 다 제공했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공공 서비스를 민간이 민영화시켜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우리 나중에 또 배우는 거죠. 우리 사바스의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 이렇게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의 정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신공공 서비스는 이것처럼 행정은 서비스 제공해야지 까지도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정부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무슨 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여러분, 가버먼트란 개념이 이거예요. 옛날에는 정부가 국민을 통치한다라는 개념이었거든요. 이게 가버먼트. 오늘날 협치, 같이 한다라는 가버넌스 개념, 즉 우리 협력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버먼트에서 가버넌스, 협력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버먼트에서 가버넌스, 협력 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또 사바스가 재화의 분류를 한번 했죠. 재화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한번 크게 한번 확대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사바스가 이렇게 재화를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합성과 배제성 있는 재화를 시장재, 사척재,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성 있는 거, 그건 요금제입니다. 유료재. 반면에 경합성 있고 배제성 없는 걸 공유재, 공동재라고도 하고요.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는 걸 공공재, 집합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민간재 같으면 시장에서 소외계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뭐 한다?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되고요. 자, 요금제 이거 한번 보세요. 요금제, 전기, 가스,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규모 경제가.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자연 독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가격 높여지고 공급량 줄이잖아요. 그러면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기업에서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합성 있는데 배제성 없는 게 공유제죠. 이거는 공유제의 비극이 나타납니다. 과잉 소비 고갈. 자, 짬뽕, 우리 짜장면 세트. 짜장면 여러분하고 저 두 그릇이고요. 탕수육 있습니다. 그러면 짜장면은 손대면 왜 손대냐라고 뭐라 그럴 수 있는데 탕수육은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막 쑤셔넣으면 여러분 막 찌려볼 거예요. 여러분도 막 쑤셔넣을 거잖아요. 여러분도 합리적, 나도 합리적. 그러니까 탕수육이 빨리 사라진다. 이게 공유주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못 먹으라 말은 못해요.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경합성이 있으니까 과잉 소비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하디는 어떻게 하자? 나오자마자 반 잘라서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소유권의 명확화를 하면 공유주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아니면 합리적 이용 규칙을 설정하든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경화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는 게 공공재, 집합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까지 한번 사바스의 제하의 분류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의 상당 부분이 정부에서 공급되는 이유는 자연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대응해야 된다. 가만히 놔두면 자연 독점 생겨서 시장 실패 생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요거는 요금제겠죠? 요금제. 그럼 규모의 경제 때문에 자연 독점 발생하면 시장 실패 생긴다. 무슨 제? 요금제 되겠습니다. 됐죠? 갑니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여러분,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국립도서관.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편하게 단어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제 기본적으로 국립도서관이니까 돈은 안 내고 나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배제성이 없다? 배제성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꽉 차면 나는 못 들어가죠. 경합성은 있다 없다? 경합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봐요. 배제성은 없는데 경합성은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제라고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배제성은 없는데 경합성은 있다. 여러분, 이거는 오케이 공유제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같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평해 보시면 돼요. 고속도로는 돈을 내잖아요. 그럼 배제성은 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고속으로 쌩쌩 달린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합성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금제라고 봅니다. 선생님, 명절에 꽉 막히는 거는요. 그렇게 문제를 낼 때는 꽉 막힌 도로, 고속도로 이렇게 내줍니다.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겁니다. 공유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딘 한번 볼게요. 하딘. 이걸 좀 더 크게 해야 되나요? 이 정도 하면 되나? 여러분. 자,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였고 그것이 안 될 경우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 짬뽕, 짜장면 세트 나오면 탕수육이 딱 나오잖아요. 이걸 빨리 떨어진 걸 막기 위해서는 반을 딱 잘라야 돼요. 네 거, 내 걸 정확히. 뭐를 명확히 해준다?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뭔다 라고 하면 소유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6번입니다. 행정의 우월을 인정하는 정책적 이론론은 무슨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자, 한 번 더 우리 국가의 변천 앞에서 했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업자본주의 절대국가 시절이었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 시민혁명이 딱 발생합니다. 부르주아가 정권 잡습니다. 그게 바로 근대 입법국가입니다. 큰 정부, 작은 정부, 돈 있는 애들은 큰 정부를 싫어합니다. 작은 정부,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 이걸 강조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돼서 이제 결국에는 뭐가 발생한다?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가만히 놔두니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국가에서는 큰 정부가 됩니다. 뉴딜 정책을 통해서 케인즈. 그러다가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와 엄청 큰 정부죠. 그러다 보니까 오일시학이 터져서 또 정부 실패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정부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다, 크다, 작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갑니다. 자, 행정의 우월을 인정하는 정책적 이론론은 큰 정부예요? 작은 정부예요? 여러분, 정책적 이론론은 큰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죠? 자, 이제 시장 실패 이후에 행정국가 시대입니다. 뭐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인다. 행정국가는 기본적으로 큰 정부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봉사가 라고 하셔야 돼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다 라고 머릿속에 탁 넣어주세요. 자,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거나믹스.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 실패 이후에 NPM 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큰 정부예요? 작은 정부예요? 오케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번 갑니다. 공익 증진을 위한 정부 규제의 강화, 소외 집단을 위한 정부 정책의 선호, 효율과 공정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은 무슨 정부간? 여러분, 파랑이, 빨강이라고 했죠. 파랑이는 기본적으로 진보주의, 빨강이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부 규제를 강화하자, 소외 집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선호한다. 효율과 공정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이거는 파랑이, 빨강이, 파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부간이다? 이거는 진보주의 정부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랑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을 믿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규제하고 소외 집단을 위한 정부 정책하고 이렇게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 문제는 있다. 그래서 정부가 들어와서 문제 해결한다. 이게 이제 진보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한번 가볼게요. 정책적 모호론은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했다. 여러분 역관주의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당 정치 개입부터 벗어나자. 정책적 1원론, 2원론, 제일 먼저 스타트 2원론이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갑니다.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건 많이 나왔죠. 자, 이제 국가의 의지를 설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치고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실천한다. 잘 알겠냐? 굿노우! 굿노우!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 굿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굿노는 잘 나옵니다. 학자로서. 그 다음에 또 갑니다. 1930년대 뉴딜 정책은 정책적 모론에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자, 뉴딜 정책, 시장 실패 후의 뉴딜 정책이죠. 그러면 정책적, 큰 정부, 작은 정부, 큰 정부 이론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시장 실패 후의 큰 정부, 정책적 이론론 되겠습니다. 자, 행정은 경영과 유사하게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무슨 개념을 강조한다? 여러분, 우리 행정과 경영은 전부 다 우리 관리라는 거죠. 관리.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강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귤릭이 제시하는 포스트컵입니다. P는 뭐예요? 플래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계획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요 내용을 한번 쫙 한번 볼게요. 전통적으로 귤릭은 정책 1원론자, 2원론자, 2원론자였죠. 그런데 이제 전통적 행정 과정의 귤릭은 어떻게 봤냐면 일단 결정은 정치가 하면 행정은 집행을 할 때 플래닝, P, 그 다음에 조직. 여러분, 집행을 하려면 기획하고 조직, 인사, 재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휘하고 조정하고 보고받는 거예요. P는 planning, O organizing, S는 stepping, D directing, 조정, coordinating. 이걸로 많이 바꿔서 냈습니다. cooperation 아닙니다. coordinating, 그 다음 reporting, budgeting. 이렇게 집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귤릭은 미국 이제 조직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학자였거든요. 미국 이제 그런 행정부가 이런 귤릭의 과정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챕터 1을 가볍게 키워드를 한번 통해서 내용하고 쭉 한번 가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1단원 챕터 2 시장 실패, 정부 실패를 한번 내용하고 가볍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담 갖지 말고요. 키워드는 뭘 보고 이 선지를 넣는다. 이런 눈치를 키우는 거거든요. 요즘에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키워드 같은 거 넣어보면 감이 잘 생겨요. 그래서 저와 함께 편하게 매일매일 이 키워드 정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저희 이제 김규대 우리 행자가 우리 잘 들어주셨고 감사하고요. 내일도 또 이제 저희들 키워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